네, 안녕하세요. 예, 고객 분석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고객 분석 관련해서 어, 좀 다시 볼까요? 예, 돌아가 보시면, 그래서 전통적인 마케팅 매트릭하고 고객 기반의 마케팅 매트릭을 설명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것은 전통적인 마케팅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마케팅 지표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커스터머 베이스드 마케팅 매트릭은 고객 기반의 이런 CRM 관점에서의 중요한 지표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디셔널 마케팅 매트릭스 중에 마켓 쉐어나 세일스 그로스 같은 것들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액션 관련된 매트릭으로 액션 레이트하고 액션 코스트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커스터머 액티비티 매트릭 중에 우리 몇 가지를 또 살펴보셨죠. Average Inter Purchase Time이라든지 뭐 몇 가지 개념들 살펴보셨고요. 이 중에서 지난 시간에 서바이벌 웨이까지 좀 살펴보셨는데 오늘은 그 아래쪽에 있는 라이프타임 듀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피액티브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프타임 듀레이션, 피액티브 이런 것들도 커스터머 액티버리 즉 고객이 얼마나 활동적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사실 뭐 커스터머 액티버리 매트릭에서 중요한 것은 리텐션 그리고 서바이벌 레이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라이프타임 듀레이션은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어, 고객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치 개념을 측정할 때 또 사용된 개념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P 액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뒤에서 또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보실 것 중에 이제 Popular Customer Based Value Metric이라고 하는 거, 고객 기반의 가치 평가 지표 중에 좀 알려진 지표들을 몇 가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M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여러 가지 Customer Based Value Metric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Size of Wallet, 그 다음에 share of category requirements, 그 다음에 share of wallet, 그 다음에 transition matrix라는 개념들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뒤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이제 공부할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예. 먼저 lifetime duration이라는 개념 보실 텐데요. lifetime duration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도 의미가 있지만 뒤에서 고객 가치, 그 고객 생애 가치라는 개념을 계산할 때 또 활용되는 그런 이제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Average Lifetime Dur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그 라이프타임이란 것은 이제 생애를 말하는 거죠. 생애. 그래서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라이프타임이라는 것은 뭐 어떤 사람의 목숨, 생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고객으로서의 생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고객이 어떤 기업과 첫 번째 거래를 한 뒤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기업의 제품의 서비스를 구매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개념인데 특히 여기서 이제 에버리지 개념이니까 요거는 이제 그 전체 고객들의 평균 생애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은 뭐 저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 사이즈 우리가 이제 그 어, 측정하고자 하는 고객 전체 집단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t는 타임 피리어드 그다음에 라지 t는 타임 호라이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우리가 이제 유지하고 있는 고객들 어떤 특정 시점에 유지하고 있는 고객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기간을 평균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체 고객 사이즈로 나눈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제 라이프타임 듀레이션을 계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뭐 세 가지 관점의 고객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각 고객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라이프타임 듀레이션을 계산하는 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컨트랙처죠. 컨트랙처. 그다음에 non 컨트랙처. 그다음에 one off purchase 이렇게 있습니다. one off purchase는 1회 구매를 얘기하는 거죠. 한 번만 구매하는 거. 어떤 고객이 어떤 특정 기업의 제품을 한 번만 구매하고 이제 구매하지 않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을 때 one off purchase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있는 컨트랙추얼하고 non 컨트랙추얼이 이제 좀 의미가 있는데 컨트랙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객이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업과 그 거래할 것을 계약해서 거래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이제 거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폰 컨트랙 있죠. 우리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에 어떤 그 휴대폰 그 통신회사와 그 기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1년 또는 2년 이렇게 말하자면 계약을 해놓고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할인 같은 걸 해주는 대신에 만약에 계약 기간을 못 지키면 이제 페널티가 있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요 경우에는 이제 말하자면 그 계약의 시작 시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치는 계약이 끝나는 종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과 종점의 그 사이가 이제 라이프타임이 될 텐데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계약을 한 번만 하고 이제 뭐 그 기간 끝나면 끝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오랫동안 그 연장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도 뭐 아마 휴대폰 같은 경우에 뭐한 번만 거래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2년 계약을 뭐 여러 번 이제 연장해서 뭐 10년씩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고객이 언제 우리 제품을 구매하고 언제 우리 제품을 그만 이용하기로 해서 그러니까 계약의 종점이 되겠죠. 또는 그 고객이 쓰다가 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죠. 중간에 중단하고 다른 기업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랙처얼의 형태의 커스텀 릴레이션십은 이 고객이 어느 정도 우리 기업과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생애 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non contractual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형태는 계약이 없는 형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 사람들이 와서 구매 뭐 이렇게 뭐 물건을 사가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그 고객이 한 번만 구매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번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고객이 어, 구매를 한 뒤에 언제 또 와서 구매할지 이런 건 우리가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활성화된 고객인 경우에 그 사람은 이제 non-contractua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구매할 때마다 또는 이용할 때마다 서비스 이용할 때마다 계약이 이제 지속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생애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컨트랙추얼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라이프타임을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반해서 non 컨트랙추얼은 사실은 이제 어, 그 고객이 뭐 어제 우리 제품 구매했어도 내일 와서 또 구매할지 아니면 아예 이제 구매를 안 할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라이프타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오프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구매이기 때문에 사실 라이프타임이라는 게 뭐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라이프타임 듀레이션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이프타임 듀레이션을 계산하고 뭐 하기가 좋은 것은 이 첫 번째 컨트럭처럴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계산이 어렵거나 계산할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번째 non-contractual 고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제 또는 오늘 구매를 했다. 그러면 오늘이나 어제 그 시점에서는 우리의 고객이지만 어, 내일은 우리 고객이일지 아닐지를 명확하게 이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 그 말하자면 이제 그 고객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우리 고객으로서 유효한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유효한지를 그래서 이렇게 유효한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얼마나 이 고객이 지금 현재는 우리 제품을 뭐 구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그 과거의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고객으로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개념이 P-액티브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P는 이제 그 P-액티브의 P는 probability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죠. 확률. 그래서 활성화의 확률을 계산하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것처럼 probability of customer being active in time t죠. t 시점에서 어떤 특정한 고객이 활성화되어 있을 가능성,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P-액티브를 계산하는 수식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타우의 n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하게 주어진 기간 동안 그 고객이 구매한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밑에 타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책 그 제일 마지막에 구매한 그 시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특정 고객에 대해서 그 고객이 얼마나 구매를 몇 번 했는지 보려면 이제 그 기간이 정해 있어야 되겠죠. 말하자면 여기 보시면 기본 피리어드 우리가 이제 주어진 기간 동안에 몇 번 구매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 기간 중에 일부가 이제 최종 구매를 한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그 컨트랙추얼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반에서 non-contractual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 명확하게 기간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P-액티브라고 하는 이런 확률 개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라이프타임 듀레이션을 계산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원오프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구매하고 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애 기간인 것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피액티브라는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커스터머 1이 있고 커스터머 2가 있는데 둘 다 아까 말씀드린 non-contractual relationship을 가진 고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기간 1월에 month 1에 부터 month 12 지금 1년 동안 기간 동안 각각의 고객이 몇 번 구매했는지를 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X라고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요게 이제 어떤 그 특정한 고객이 구매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커스텀 1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구매를 했고 커스텀 같은 경우는 한 번, 두 번 이제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특정한 월의 구매 횟수 몇 번 구매했는지 보여주는데 그래서 커스텀 1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번 구매를 한 거고 커스텀 2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 구매를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 피액티브 계산한 수식을 보시면 요 구매 횟수가 n이죠. 그리고 어떤 그 최종 구매 이후에 시간이 이제 타우가 되는데 그래서 다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지금 우리 전체 기간은 12개월이죠. 12개월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관측한 기간은 요 시점이 되는 거죠. 요만큼 뭐 그러니까 구매가 발생한 기간 요만큼이 되는데 요게 이제 8개월입니다. 그래서 타우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보시면 이제 마지막 구매한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구매 기간 중에서 그 마지막 구매한 게 8개월째 마지막 이제 구매들을 했으니까 지금 보시면 8개월째 마지막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타우는 이제 12분의 8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0.666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n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n은 고객원의 어, n 값은 이제 4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4번 구매가 됐으니까, 4번 이제 구매를 했으니까. 그래서 P 액티브는 0.6667의 4승. 그래서 첫 번째 고객의 활성 확률은 0.197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마지막 구매가 이제 8개월 차에 이루어졌으니까 타우 T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12분의 8이 0.667로 똑같고 두 번째 고객의 구매 횟수는 이제 두 번이죠. 예, 두 번이기 때문에 2가 됩니다. 여기 뭐 정확하게 하면 여기 n의 2가 되겠죠. 아이고, 잠시만요. 예, 이렇게 n2가 되겠죠. 위에처럼 n1 있으니까 n2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P 액티브 두 번째 곡의 P 액티브는 0.667에 2승 해서 0.444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활성화 정도를 확률값을 계산하는 건데요. 커스터머 1 같은 경우는 0.197의 확률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커스텀 2 같은 경우는 0.444. 그래서 이제 보신 것처럼 커스텀 2가 커스텀 1보다 이제 값이 크죠. 확률 값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커스텀 1 같은 경우는 4번 구매를 했고 최근에 커스텀 2는 2번 구매를 했으니까 4번 구매한 사람이 2번 구매한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아닌가? 기업 입장에서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고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P 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뭐 구매가 많다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향후에도 우리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지고 이 액티브 활성 함수를 활성 확률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커스터머 1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사고 뭐 이렇게 해서 거의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구매를 해왔죠. 근데 그 뒤로 8월부터 12월 사이에는 구매를 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구매를 해왔는데 한 4달 동안 구매가 없었다는 것은 다른 기업의 고객이 되어버렸나? 우리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갔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두 번째 고객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구매하고 8월 달에 했으니까 거의 뭐 한 8개월에 한 번 정도씩 구매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 4개월 동안 구매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한 8개월 이후에는 한번 구매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굉장히 단골 고객이 있어서 뭐 여기 우리 식당을 하는 곳인데 매일 이제 고객이 와서 우리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 일주일 안 온다. 그러면 이 고객이 무슨 일이 생겼나? 뭐 어디 여행을 갔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고객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만 오는 거예요. 뭐 단골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한 일주일 동안 안 보인다 하더라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어차피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고객이 어떤 활성화의 정도는 확률은 첫 번째 고객보다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두 번째 고객이 첫 번째 고객보다 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P 액티브란 개념을 좀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매트릭들을 계산해 보셨고요. 이제는 많이 알려진 고객 기반의 가치 측정하는 매트릭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RM에서 많이 사용되는 고객 기반의 가치 평가 지표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강의에서 살펴볼 것은 Size of Wallet, Share of Category Equipment, 그 다음에 Share of Wallet, Size of Wallet, Share of Wallet, 그 다음에 Transition Metrics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ustom Based Value Metric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Popular에 해당되는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Strategic 전략적인 지표들은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 자료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트래티직 지표들하고 파퓰러 지표들의 차이들을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쪽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은 이쪽 부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먼저 size of wallet이라는 개념 살펴볼 텐데요. size of wallet은 wallet이 이제 지갑이죠. 지갑의 크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특정 산업이나 카테고리 안에서 고객이 지출할 수 있는 구매액의 총액을 우리가 이제 size of wallet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구매력이라고 얘기하겠죠. 고객 구매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I는 어떤 특정한 고객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J는 어떤 특정 기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large J는 all firms, 그 특정 카테고리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기업들을 large J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모두 합친 게 이제 그 large J가 되겠죠. 그다음에 SJ라고 되어 있는 것은 sales value, 어떤 특정 그 카테고리 내에서 특정한 고객이 그 특정한 기업의 구매액을 우리가 이제 SJ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 뭐 카테고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뭐 의류 산업,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옷을 산다 그러면 의류 산업의 전체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이 특정 브랜드의 옷을 1년에 얼마만큼 구매하는지, 꼭 구매 총액을 우리가 이제 특정 기업에 대한 특정 고객의 구매액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기업별로 다 모아놓은 게 특정 고객의 그 산업, 의류 산업에 대한 그 구매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example에 있는 것처럼 어떤 그 특정 고객이 평균적으로 식료품 가게에서, 여러 그 슈퍼마켓의 식료품 가게에서 평균적으로 한 400달러 정도를 지출한다. 그러니까 이제 1년에 한 400달러 정도 구매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어떤 그 한 달에 그 정도, 한 달이라고 돼 있네요. 한 달에 그 정도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이 월릿, 사이즈 오브 월릿, 그 특정 기업에 대한 사이즈 오브 월릿은 400달러가 되는 거고요. 요걸 이렇게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슈퍼마켓이 한 10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4,000달러가 전체 그 산업, 그 식료품 산업에 대한 특정 고객의 구매력이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이즈 오브 월릿을 이해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Share of Category Requirement, SCR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SCR도 뭐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SCR, ASCR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그 기업 또는 브랜드에 대한 어떤 그 Category Requirement Share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식은 보시면 뭐 복잡하죠. 예, 여기서 JO라고 되어 있는 거, J0는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브랜드를 얘기합니다. 예. 그 다음에 I는 커스터머, 그 다음에 라지 I는 모든 고객이죠. 그 해당 카테고리에서 구매를 하는 모든 고객들을 얘기합니다. J는 어떤 특정한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기업들 또는 브랜드의 전체를 우리가 J, 라지 J라고 얘기합니다. VIJ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특정한 고객
I가 특정한 기업이나 브랜드 J로부터 구매하는 금액의 비중을 매출을 얘기하는 거죠. 발륨, purchase volume.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 그 고객들 전체 고객들의 그 특정 카테고리 내에서의 구매 금액, 그 다음에 이쪽은 그 고객들 전체 고객들하고 그 다음에 그 산업 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구매 금액 을 나눠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서 SCR이라는 걸 계산합니다. 수식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한 예제를 보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SCR 계산하는 간단한 사례가 있는데요. 3개월 동안의 구매 금액을 가지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 산업, 예를 들어서 뭐 옷을 파는 의류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세 개 브랜드가 있는 거죠. 사마라는 브랜드가 있고, 소모라는 브랜드가 있고, 수무라는 브랜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산업에는 세 개의 브랜드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각 고객들 지금 세 명의 고객이 있습니다. 이 시장에는 브랜드도 세 개가 있지만 고객도 세 명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원래는 고객들이 훨씬 많겠지만 고객이 세 명만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이 숫자들은 이제 구매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커스텀 1 같은 경우는 사마 브랜드의 2만큼 구매를 했고 소모는 8, 그다음에 수무에는 구매를 안 한 거죠. 토탈 이제 10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간단한 우리 이제 어, 예제니까 여러분들 뭐 너무 이렇게 저 이렇게 금액이 작나 뭐 사람이 왜 세 사람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브랜드 사마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마켓 쉐어, 시장 점유율이 아까 앞에서 보신 지난 시간에 보신 마켓 쉐어가 이제 33%죠. 왜냐하면 지금 24의 어떤 총 매출액이 있는데 그 중에 8이 사마와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입니다. 그래서 사마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게 8이고 원래 이제 산업 내 전체 24개가 팔리는데 그래서 24분의 8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33%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SCR 아까 말씀드린 이제 SCR이라는 것은 42.1%라고 계산되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되냐면 지금 사마 같은 경우는 고객이 세 사람, 시장이 세 사람이 있긴 하지만 두 사람은 구매를 했지만 이 사람은 전혀 구매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 마지막 커스텀 3는 빼고 나머지 두 사람의 매출 이게 8이 되는 거죠. 이 8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그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구매력, 그 산업 내 전체 구매력이 10하고 9니까 요걸 합치면 19가 됩니다. 그래서 전 8분의 19, 8을 19로 나눠주면 요게 이제 42.1%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SCR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커스3라고 하는 사람은 아예 우리 고객이 아닌 거죠. 우리 고객이 아닌 거고 우리의 그 사마라는 회사의 고객은 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이 두 사람이 그 산업 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총 금액이 19가 되는데 그 중에 8을 사마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어, 그 고객 구매력 대비 어떤 점유율은 42.1%라고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켓 쉐어보다 사마 같은 경우는 SCR이 더 높은 값을 가지게 되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한번 해보시면 브랜드 소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브랜드 소모 같은 경우는 자, 두 명의 고객이 구매를 하고 커스텀 2는 구매를 안 했죠. 그러면 이 브랜드 소모에 대한 그 SCR 계산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마켓 쉐어부터 먼저 한번 계산해 보시면 소모라는 회사의 마켓 쉐어는 지금 보시면 전체 24 중에 12가 되는 거죠. 24, 12를 24로 나눈 그러니까 5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켓 쉐어는. 근데 소모라는 회사의 SCR을 계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텀 2를 빼고 커스텀 2에 대한 매출은 빼고 그러니까 커스텀 2는 이미 이 소모란 회사의 고객이 아니잖아요. 매출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객은 두 사람만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의 구매액 12, 요 금액하고 요 금액을 더해 준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의 전체 그 산업 내에서 구매력이 10이고 5니까 요거를 15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뭐 대충 봐도 꽤 큰 값이 나오죠. 그래서 50% 이상의 이제 값이 나오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 뭡니까? 80%죠. 80%. 그러니까 굉장히 그 뭐랄까 SER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켓 쉐어는 그, 그 시장 내에서의 어떤 특정 브랜드의 어떤 그 경쟁력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SCR이라는 지표는 그 시장 내에서의 어떤 특정 고객이 아니라 그 기업이 어, 그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의 어떤 충성도, 얼마나 우리 그 브랜드 또는 기업에 대한 매출이 높은지 구매력 대비. 그래서 이 SCR이 높으면 높을수록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 많다. 그리고 마켓 쉐어는 이 브랜드 또는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마켓 쉐어도 중요한 지표지만 CRM 관점에서 본다면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CRM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SCR 지표가 가능하면 높으면 높을수록 특히 마켓 쉐어보다 더 높으면 더 이제 충성스러운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 그 수무라고 하는 기업, 요거는 제가 계산하지 않았는데 요 20기업에 대한 20기업에 대한 마켓 쉐어하고 20기업에 대한 SCR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 쉐어 오브 월릿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쉐어 오브 월릿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면 이제 그 aggregate share of wallet이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 이제 size of wallet이라는 걸 보셨는데 그것을 브랜드나 기업 단위로 이렇게 그 합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수식이 복잡하게 나오는데 밑에 이그샘플 보시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쉐어 월릿은 사실 쉐어 월릿도 이제 AS 쉐어 월릿이 있고 뭐 I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금 다른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수업에서는 A 쉐어 월릿이라고 ASW라는 걸 보실 텐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쉐어 월릿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빙고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빙고의 매출액이 T기의 매출액이 75만 달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빙고의 고객들, 그, 이 빙고라는 기업들이, 빙고라는 기업이 이제 여러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고객들 같은 기간 동안에, 그, 그로스리, 그, 식료품 관련해서 지출한 총 금액이, 125만 달러라고 이제, 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 월릿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75만 달러를 125만 달러 나눈 값이 되고 6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SIJO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전체 그 어떤 특정 산업 내 모든 그 고객들이 이제 구매를 하는 그런 이제 금액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분모에 해당되는 거는 이 빙고에서 구매하는 고객들이 그 산업 내에서 구매하는 모든 식료품의 구매 금액이 125만 달러인데 빙고라고 하는 슈퍼마켓에 와서 구매한 금액이 75만 달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빙고 고객 빙고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어떤 그 쉐어 월릿은 60%그 산업 내에서 한 60%의 매출액을 이 빙고라는 기업이 그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share of wallet이란 개념, 그 다음에 size of wallet이란 개념 보셨는데, size of wallet은 고객의 구매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이 고객들이 size of wallet이 크다라는 것은 구매력이 높은 고객들이 많다는 것이고, share of wallet은 우리 기업의 그 고객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고객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그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산업 내에서 사람들이 식료품 가게에 쓰는 게 125만 달러인데 우리 기업에서 사용하는 게 75만 달러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60%의 말하자면 충성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쉐어 월릿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많다는 것이고 사이즈 월릿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고객 구매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매트릭스에서 보시면 사이즈 오브 월릿이 작은 고객들은 사실 뭐 구매력이 별로 없는 고객들이죠. 그래서 사실 뭐 사이즈 그 구매력이 없는 고객은 뭐 매출액에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사실은 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요 구매력이 큰 쪽에 해당되는 고객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쉐어 월릿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우리 기업의 고객들의 어떤 충성도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을 때, 요게 이제 가능하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기업이 이제 매출액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만약에 우리 고객들 중에서 사이즈 월릿이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쉐어 월릿도 높은 고객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매력은 높은 고객인데 구매력이 높은 고객인데 우리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 고객들에 대해서는 구매력이 높다는 것은 분명히 더 구매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고객들에게 다른 우리 기업의 다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에디셔널 셀링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타겟 마케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뭐 구매력은 좀 떨어지지만 구매력은 적지만 충성도 높은 고객들은 뭐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 해서 유지하는 게 좋겠죠. 뭐 하지만 큰 도움은 안 되는 기업 입장에서 큰 도움 안 되는 이제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구매력도 낮고 충성도도 낮은 고객들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뭐 별로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략, 마케팅 전략을 지금 보시면 사이즈 오브 월릿하고 쉐어 오브 월릿의 개념에 입각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구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보신 매트릭들을 이용해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쉐어 월릿하고 마켓 쉐어를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개념이죠. 두 개의 차이는, 마켓 쉐어는, 우리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든 안 구매하든, 그, 우리 기업의 고객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전체의 어떤 매출액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쉐어 오브 월릿은 우리 기업의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고객 위주로 보는 그러니까 아까 SCR과 마찬가지죠. 우리 기업의 고객들 중에서 매출 그 전체 산업에서 구입하는 전체 매출액 중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을 얼마나 구입하는지 그 충성도 정도를 보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CR과 마찬가지로 Share of Wallet, SW도 어떤 그 CRM 관점에서 우리 고객의 충성도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개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또 이제 간단한 예제가 있습니다. 뭐 수식보다 예제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예제 위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슈퍼마켓 중에 퍼블릭스라는 슈퍼마켓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퍼블릭스 슈퍼마켓은 5천 명의 고객을 가지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이 고객들은 150달러를 한 달에 매출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그 그로스 세일스 퍼블릭스의 토탈 매출액은 한 달의 매출액은
보시면 이제 50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트레이드 부문에서의 그 토탈 그 그로스 세일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 그 파블릭스라고 하는 기업이 소속돼 있는 그 분야에서 그러니까 그로스리 산업에서의 전체 매출액이 500만 달러라고 했을 때 이 기업은 지금 5천 명에 150달러 평균적으로 구매한 사람도 있으니까 5천 달러 곱하기 150달러가 이 기업의 어떤 그 전체 매출이 될 거고요. 그 중에서 그 산업 내에는 500만 달러의 매출액이 있으니까 이걸 나눠주면 이제 15%의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마켓 쉐어가 된다는 거죠. 예, 마켓 쉐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파블릭스라는 회사가 지금 보면 뭐 마켓 쉐어 15%면 조금 낮은 편인데 SW는 이거보다 이제 좀 높은 것으로 이제 쉐어 월릿은 더 높은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전체 고객의 그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좀 이렇게 충성스러운 고객들이 많은 그런 어떤 사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그 파블릭스가 그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지만 어떤 충성 고객이 많은 그런 이제 어, 그, 그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트랜지션 매트릭스는 뭐 어떤 앞에서 보신 지표들처럼 계산하는 그런 이제 지표는 아니고요. 어, 어떤 그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어떤 고객의 구매 확률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이 행렬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면 현재 구매하고 있는 브랜드, 그 다음에 다음에 구매할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기업에 구매하던 고객들이 다음 구매 시에 우리 기업의 제품을 또 구매할 가능성, 또 아니면 다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확률값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가 지금 보시는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장의 어떤 구매 행태라든지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이제 표를 이렇게 만들어 두면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음번에 어떤 우리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의 고객들이 우리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A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다음번에도 A를 구매할 확률은 70%가 되고 A 기업 제품을 샀는데 다음번에 B 기업을 제품을 살 확률은 20%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브랜드 A의 고객이 브랜드 B를 구매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브랜드 A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A 고객이 브랜드 B를 구매할 확률은 20%라고 얘기했으니까 예, 2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고객이 그러니까 B를 구매한 고객이 다시 A를 구매할 확률 B를 구매한 고객이 A를 구매할 확률은 10%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 두 달 후에 어, B 브랜드를 구매한 A 브랜드 고객이 B 브랜드를 구매했다가 다시 A 브랜드 고객으로 돌아올 확률은 2%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이 확률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고객이 향후에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매할지 그런 것들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트랜지션 매트릭스고요. 그럼 이런 확률들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고객에 대한 어떤 표본을 가지고 그 고객의 어떤 구매 기록을 이제 추적을 해서 평균적으로 A 기업의 그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B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계산을
미리 해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평균적으로 그런 것들이 계산되면 새로운 고객이 왔을 때 이 고객이 어느 정도 우리 고객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는 요 정도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커스텀 애널리틱스 매트릭들을 많이 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마케팅 매트릭으로는 말씀드린 마켓 쉐어 또는 이제 세일스 그로스라고 하는 개념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CRM에서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뭐 쉐어 월릿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SCR 개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이즈 월릿이라는 것도 계산해야 됐고요.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의 활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라이프타임 듀레이션. 근데 이제 라이프타임 듀레이션은 계약 또는 비계약 상황에 따라서 계산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특히 비계약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뭘 쓴다고 그랬습니까? P액티브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가능성을 본다고 그랬죠. 확률을. 그다음에 뭐 그런 얘기들이 몇 가지 있고요. 그다음에 트랜지션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간의 변화에 따른 고객의 어떤 구매 행동의 변화 같은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식이 나오고 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수식을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례들 있잖아요. 사례들을 보시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사례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커스텀 애널리틱스 매트릭스 중에서 매트릭 중에서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바탕으로 CRM에서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